안녕하세요, 여러분. 동아시아사 9차시 수업 시간입니다. 오늘 수업을 진행하게 된 저는 2학년 동아시아사를 담당하고 있는 정세름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이번 수업은 교재 4쪽, 그리고 교과서 28쪽에 해당하는 부분인 국가의 성립과 발전입니다. 수업을 듣기 전에 미리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학습 내용입니다. 오늘 학습할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청동기 시대의 사회 변화입니다. 청동기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해서 신석기와 단절되어 갑자기 청동기 문화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신석기 후기의 사회 변화를 바탕으로 청동기 시대의 사회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신석기 후기의 변화와 청동기 시대의 변화를 함께 연결해서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사회 변화를 바탕으로 나타나는 중원 지역의 청동기 문화를 살펴볼 텐데요. 저번 시간에 학습하셔서 아시겠지만 중원이란 황허강 중하류 지역으로 한족의 본 거주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러한 한족의 주거지에서 발생한 청동기 문화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만주와 한반도, 일본의 청동기 문화를 살펴볼 텐데요. 각각의 청동기 문화의 특징뿐만 아니라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전파되어 발전하는 청동기의 모습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시아의 청동기 시대 학습에 앞서서 청동기의 사용이 동아시아사뿐만 아니라 세계사적으로 어떠한 변화를 일으켰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보시면은요, 고대 문명의 성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고대 문명이란 단어를 보면 고대란 옛 시대를 의미하는 것이고 문명은 인류가 이룩한 물질, 기술, 사회 구조적인 발전을 의미합니다. 즉 고대 문명이란 인간의 역사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문명을 일컫는 말이 되겠는데요. 아래 지도를 보시면은요. 바로 세계 4대 문명이 표시된 지도입니다. 4대 문명은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인더스, 중국 문명, 다른 말로는 황허라고도 하죠. 지도를 보시면은 이러한 4대 문명이 표시된 지역의 공통점을 쉽게 발견하실 수 있는데요. 찾으셨나요? 맞아요. 바로 4대 문명은 큰 강 유역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메소포타미아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이집트는 나일 강, 인더스는 인더스 강, 중국은 황허강을 바탕으로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큰 강을 바탕으로 문명이 등장하게 되었을까요? 그 답은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신석기 시대의 큰 변화와 연결해서 보시면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즉, 농경의 시작인데요. 농사를 지으려면 많은 물이 필요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큰 강 유역에 모여서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이런 과정 속에서 문명이 형성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살펴볼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과거에는요, 물이 범람하거나 홍수가 일어나게 되면 지금과 같이 이를 막을 수 있는 댐이나 저수지가 없어서 항상 많은 피해를 입게 되었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서 사람들은 다 함께 힘을 합쳐 대규모 치수 사업을 전개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물이 언제 범람하고 씨는 언제 뿌리고 추수는 언제 해야 하는지 등을 알아야 했기 때문에 자연현상을 파악하기 위한 천문 지식이 발달하고 댐과 제방을 쌓는 과정에서 토목기술이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총괄하고 이끌 수 있는 지도자가 출현하게 됩니다. 또한 본격적인 농경의 시작으로 인해서 생산력이 향상되어 더 많이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생기고 그들 사이에는 분쟁이 빈번히 일어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종 제도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것들을 기록하기 위해 문자를 발명해 사용하게 되고요.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보았을 때 문명이란 청동을 사용하고 농업 생산력이 증대되며 이곳에 모여 살고 교류 및 교환 등을 통해서 도시가 발달하고 또한 이를 기록하기 위해 문자가 사용된다라는 조건 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동아시아에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이러한 청동기가 등장을 하게 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신석기 후기가 되면 신석기 혁명을 통해 이전보다 생산력이 발전하게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농경과 목축의 발전은 초보적인 수준의 분업을 발생시키는데요. 분업이란 남녀노소 또는 농경과 목축 등 일을 나누어서 하는 것으로 효율적으로 노동력을 사용하는 모습이 신석기 후기가 되면 나타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많이 생산한 곳에는 잉여 생산물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재산을 축적하는 사유 재산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기서 잉여 생산물이란 다 쓰고 남은 생산물을 의미하게 되고 사유 재산이란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재산을 의미하게 됩니다. 즉, 남길 수 있고 소유할 수 있을 만큼 생산력이 크게 발전했다는 사실을 좀 더 살펴보자면 누군가는 많아서 또는 누군가는 부족해서 많은 사람은 이를 지키고 부족한 사람은 이를 채우기 위해 많은 갈등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족 내에서 규칙과 약속인 규약이 제정될 뿐만이 아니라 이를 중재하는 시족장의 권한이 강해지는 모습을 신석기 후기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부분을 보면 평등사회라는 신석기 시대의 끝자락인 신석기 후기에는요, 이미 청동기 시대의 특징인 계급사회가 꿈틀거리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움직임이 청동기 시대로 가면서 어떤 변화를 초래했는지 봅시다. 청동기 시대에는 생산력의 발전, 인구의 증가, 계급 분화라는 특징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러한 청동기 시대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면 생산의 증가로 인해 잉여 생산물과 사유재산이 발생했고 많이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빈부격차는 신석기 시대보다 더욱 심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청동기의 사용은 이러한 차이를 더욱 심화시키는데요. 청동은 돌보다 단단하고 날이 무뎌지거나 부러질 경우 이를 녹여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청동이라는 것은 생산되는 곳이 당시에 많지 않았기 때문에 지배층의 무기나 제기로 제작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청동기를 보유한 집단이 청동기를 보유하지 못하거나 또는 자신보다 약한 집단을 정복하는 정복전쟁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여러 시족을 통합하면서 시족 집단이 아닌 하나의 정치체가 등장을 하게 되고 이러한 정치체는 바로 국가로 성장을 하게 되며 왕, 즉 지배자를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지배자는 하늘과 연결되어 있어 주로 제사와 정치를 함께 관장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지는데요. 우리는 이를 제정일치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청동기 시대의 사회 변화의 발전의 모습이 동아시아에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원 지역의 청동기 문화를 살펴볼 텐데요. 기존에 여러분들이 저번 시간에 학습하신 내용을 함께 보자면 양사오 문화와 다원커우 문화가 함께 룽산 문화로 발전하시는 것까지는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학습하셔서 아실 텐데요. 이러한 룽산 문화가 청동기를 바탕으로 기원전 2000년경 얼리터우 문화로 한층 더 발전을 하게 됩니다. 얼리터우라는 곳에서 대규모 궁전 유적이 발견되어 이곳을 얼리터우 문화권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때 궁전터에서는요. 그 당시 사용했었던 청동 도구나 청동 무기 그리고 제기가 함께 출토가 됩니다. 이때 단순히 청동 도구, 무기, 제기가 출토되었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이것을 바탕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이곳이 하나의 정치 집단이 존재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정치 집단을 중국의 기록과 함께 보았을 때 문헌상 최초의 국가인 하왕조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왕조로 추정할 수 있는 이러한 유물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는 녹송석룡이 있고 두 번째는 세 발 달린 술잔에 청동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궁전터와 성벽을 갖춘 도성 유적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녹송석룡이란 보시면 알겠지만 옥의 일종이었던 녹송석으로 하나의 용을 만든 것인데요. 여러분들 용이라고 잘 보이시나요? 선생님 눈에는 용으로 보이는 것 같긴 한데 여러분 눈에도 용으로 보이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도 마찬가지로 우리 문헌상 최초의 국가인 하왕조에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다음으로는 얼리터우 궁전을 복원한 모형인데요.
이러한 궁전의 발견은 당시에 강력한 권력을 가진 지배자가 출현했음을 알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와 함께 제사를 지낼 때 사용했던 청동 술잔이 함께 발견되어 지배자가 제사를 함께 지냈다라는 재정일치의 모습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옆에 보이는 작은 것이 얼리터우에서 발견된 청동 술잔입니다. 보이시나요? 지금의 술잔과는 조금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죠? 앞서 하왕조에 이어서 다음으로 등장하는 중원지역의 상왕조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상왕조는 기원전 1600년경에 성립이 되었으며 하왕조의 청동기 문화가 상왕조에 들어서서는 본격적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나라를 뒷받침하는 유물 및 유적을 함께 보시면은요. 당연히 청동기의 유물인 제기, 무기, 도구 등이 있고 그중 가장 눈여겨볼 것이 바로 네 발 달린 청동솥입니다. 청동솥은 상의 왕이었던 문정이 어머니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 주조한 것으로 무려 무게가 0.8톤이나 되는 무거운 솥인데요. 이러한 제사를 지내기 위해 제기에는 사악한 귀신을 물리칠 목적으로 괴수의 얼굴을 많이 장식해 놓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상해 청동솥인데요. 밑에 설명을 보시면은 후모무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후모무라는 것이 임금의 어머니 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마지막에 정은 그릇을 의미하게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솥에도 괴수의 얼굴이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이어 중원지역의 청동기 문화유적지를 지도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리터우 유적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곳인데요. 하왕조로 추정되고 있고요. 위에 보시면 은허가 나옵니다. 이 은허는 상나라의 도읍지로 보통 시험 문제에는 이 은허를 주고 상나라의 정치적 특징을 많이 묻습니다. 다음은 중원지역의 청동검인데요. 우리가 한국사 시간에 배웠던 비파형 동검과는 다르게 일체형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만주와 한반도 그리고 일본 열도의 청동기 시대를 보도록 합시다. 시기를 보시면 만주는 기원전 20에서 15세기, 한반도는 기원전 10세기에 청동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시기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청동기가 만주에서 한반도로 전파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청동기의 대표적인 유물로는 무기로 사용된 비파형 동검, 화살촉, 방패가 있고 제사 때 사용되는 제기인 청동방울과 거울, 그리고 장신구인 팔찌 등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청동은 많이 생산되지 않아서요. 지배층이 상징적인 것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는 등 생산 용구는 아직까지 돌이나 나무로 만들어 사용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반달 돌칼이죠. 이따가 사진으로 함께 보시긴 하겠지만 추수할 때 사용하던 용구입니다. 아마 많은 친구들이 한국사 시간에 보셨을 것입니다. 또한 시족이나 부족을 이끌며 종교의식을 주관하고 전쟁을 주도하는 지배층이 등장을 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지배층의 무덤으로 만들어진 고인돌로는 한국, 일본 규슈, 그리고 만주에서 많이들 접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된 청동기의 문물을요, 한반도 사람들은 기원전 3세기 일본의 규슈로 전달을 하게 되는데요. 규수로 이주를 할 때 한반도인들이 바로 청동기, 철기, 벼농사를 가지고 이주하게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일본 열도는 조몬 시대를 마무리하고 드디어 야요이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야요이란 주거지의 명칭으로 이곳에 조개나 굴 등이 캐캐이 쌓여 있는 무덤처럼 생긴 폐총이 발견되는데요. 이 폐총에서 발견된 토기를 야요이 토기라고 불렀고 이 토기의 이름을 따와서 이 시기를 야요이 시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청동기와 함께 철기가 전파되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바로 기원전 3세기경이 되면은 이미 한반도는 철기 시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일본 열도로 이주를 할 때 바로 이 철기를 함께 가지고 이주하게 됩니다. 즉 청동기는 의식용 도구로 사용이 되고 철기는 무기와 생산 도구로 이용이 되는데요. 대표적인 청동기 유물에는 제사에 사용되는 동탁과 동모가 있고 철기의 경우에는 농기구에 덧대어 바로 농사 도구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는 목재나 간석기로 농사를 짓다가 후기에는 철기를 사용해 농사를 짓는 모습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면 만주와 한반도의 청동기 유물을 사진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선 고인돌인데요. 많이들 보셨죠?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무덤 양식입니다. 지금 사진의 고인돌은 인천에 소재하고 있는 고인돌인데요. 고인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고인돌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고 이러한 노동력을 동반할 만큼 당시 지배자의 권력이 강했다라는 점을 유추할 수가 있죠. 다음은 비파형 동검입니다. 아까 보신 중원 지역의 동검과는 다르게 몸체가 비파의 모형을 하고 있고요. 가운데 기둥이 솟고 긴 홈이 파여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같은 청동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중원 지역과 한반도 지역의 청동검의 모습은 다를까요? 이는 앞서 배웠던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은요. 자연 환경이 다르고 이에 적응을 하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활 양식이 다를 뿐만이 아니라 또한 이러한 청동을 제조하는 방식이 달랐기 때문에 각자의 환경, 상황, 그리고 기술에 맞게 제작되어서 다른 모습들을 띠고 있습니다. 이어서 청동 거울과 청동 방울입니다. 이는 제사용으로 주로 군장이 하늘의 제사를 지낼 때 사용된 의식용 도구인데요. 설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군장이 정치만 한 것이 아니라 제사를 함께 지냈기 때문에 청동기 시대의 재정일치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달 돌칼입니다. 역시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추수용 도구로 곡식의 이삭을 따는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뒤에도 나오겠지만 일본에서도 이러한 반달 돌칼을 사용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일본 열도의 청동기 철기 유물을 보시겠습니다. 우선 청동기 유물인 동탁과 동모인데요. 동탁은 제사용 도구로 땅에 묻어 풍요를 기원하는 용도로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지배자의 정치적인 권위를 알 수 있습니다. 동모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의 모양이 있는데요. 위의 동모를 A라고 보고 아래의 동모를 B라고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하나는 날카롭고 하나는 동글동글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앞에 A의 동모 같은 경우에는 창과 비슷한 무기로 처음에 만들어졌던 것이고 뒤에 나오는 동모 B의 경우에는 점차 이러한 동모가 의기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동기와 더불어 기원전 3세기에 한반도 사람들이 이주할 때 철기를 함께 들고 이주를 하게 되는데요. 그로 인해서 일본에서는 쇠를 덧댄 농기구가 사용이 됩니다. 사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왼쪽에 있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 삽과 비슷해 보이시죠? 근데 오른쪽에 있는 것은 선생님도 잘 모르겠지만 이것이 바로 지금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홈이라고 합니다. 나무에 쇠를 덧대어 만든 가래와 홈인데요. 흙을 파헤치거나 김매기를 할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왼쪽에 있는 가래는 흙을 파헤치거나 떠서 던지는 기구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호미는 김을 매거나 농작물을 캘 때 쓰는 농기구입니다. 여러분들 작년에 한국사 배우실 때요. 이양법, 즉 모내기법의 장점 배우실 때 김매기의 수고를 던다라고 배우셨을 텐데 그 김매기가 바로 논의 잡초를 뽑는 일이고요. 김매기의 수고를 던다라는 것은 잡초를 뽑는 일을 쉽게 한다 또는 잡초를 더 쉽게 뽑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일본에서도요. 추수용 도구인 무엇이 사용된다? 반달 돌칼이 사용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 잘 들으셨나요? 수업은 여기까지인데요. 우리 마인드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동아시아의 청동기 문화는 우선 중원 지역에서 시작이 됩니다. 기원전 2000년경 얼리터우 문화에서 궁전 유적지가 발견되면서 청동기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고 이는 기록상 하왕조로 추정하고 있다라는 것을 배웠죠. 뒤이어서 기원전 1600년경에는 바로 상왕조가 청동기 문화를 본격적으로 발전시키게 됩니다. 유적지인 은어도 함께 지도로 봤었고요. 어머니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만든 청동솥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음으로는 만주에서 기원전 20에서 15세기경, 그리고 한반도에서는 10세기경에 청동기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배웠고요. 이러한 청동기 시대를 대표하는 유물로는 비파형 동검, 고인돌, 반달돌칼 등이 있었다라고 학습을 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한반도의 청동기 문화는 기원전 3세기경 한반도인들이 일본 열도로 이주하면서 전파가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일본은 야요이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함께 학습했었죠. 대표적인 유물로는 동무와 동탁, 그리고 기원전 3세기경 한반도에서 철기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일본 열도에도 철기가 함께 전파되어 쇠를 덧댄 농기구가 이용되었다라는 점도 꼭 기억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아요. 첫 번째, 황허강 유역의 청동기를 바탕으로 등장한 문헌상 최초의 국가는요, 바로 하왕조이고요. 두 번째, 기원전 1600년경에 청동기 문화를 본격적으로 발달시킨 나라의 명칭은 상왕조입니다. 세 번째, 한반도의 청동기 시대를 대표하는 유물 두 가지만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바로 비파형 동검, 고인돌, 민무늬 토기가 있고요. 마지막 기원전 3세기 한반도인의 일본으로의 이동의 모습을 쓰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갈 때 이것을 들고 갔죠. 바로 청동기, 벼농사, 철기를 일본의 규슈 지방을 통해서 일본 열도에 전파하였다라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은 정말 여기까지이고요. 여러분들 마지막 개념 확인 문제까지 푸시느라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믿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선생님 컴퓨터의 오류로 인해 선생님이 지금 이 PPT 녹화를 세 번째 하고 있는데요. 세 번째 하면서 느끼는 거는 선생님이 설명하는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이 되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어서 되게 조심조심 녹화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영상을 찍으셨던 신우영 선생님께도 이제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다는 이제 표현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여러분들도 수업 들으시느라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중원지역의 국가의 성립과 발전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앞차시에서 배우셨던 하왕조와 상왕조의 뒤를 이어서 등장하게 되는 중원지역의 여러 국가의 모습들을 보시게 될 겁니다. 눈 크게 뜨고 귀를 활짝 열고 여러분들 수업에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엔 무엇인지 알죠? 구독과 좋아요는 선생님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